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제1선거구 김대중 의원입니다. 지난 정부 3년의 시간은 지방 정부에게는 유달리 더욱 힘들고 고달픈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는 쪽은 늘 사회적 약자이듯이 일하지 않는 정부를 넘어 스스로 내란을 일삼는 정부는 마치 재난과도 같아서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심각한 경영난에 빠뜨리고 우리 서민들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럼에도 깨치고 일어나 끝내 이겨내고자 했던 우리 국민들은 6월 3일 새로운 정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동안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노심초사 마음앓이한 도민 여러분과 국회, 도의회, 시군의회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위하여 다시 열심히 달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선 8기 도정의 반을 넘어서는 엄중한 시기에 전북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기회를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에 대한 도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사님 앞으로 좀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한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23년도하고 24년도에 어느 지역이 선정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경북이 지속적으로 선정이 됐고요. 두 번 충북, 또 24년에는 충남이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4년도에는 광주광역시가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한테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지방투자보조금의 1년 예산 규모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체 규모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이게 엄청 중요한 사업인데요. 올해만 2,300억 원을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근데 이게 한 기업당 150억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확대가 됐고요. 또 하나는 기회발전 특구에 이전하는 기업한테는 이 예산 규모에 플러스 10%를 더 주는 제도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사님 민선 8기에 들어와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한 번도 우수 지자체가 선정이 된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선정이 되면 다음 해에 국비를 5% 더 주고 그다음에 우리 균형발전 하위 지역으로는 우리 특별자치도의 10개 시군이 균형발전 하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기업이 오면 10%를 추가로 더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전북이 우수지자체 선정이 안 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부에서 이제 지역 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그 기준은 아무래도 이 투자 유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사후에 주는 것인데 우리 도보다 충북이나 충남이나 경북이 절대적인 투자 규모에서도 사실 앞서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투자 협약을 한 이후에 실제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 그 현황을 보더라도 저희가 좀 다소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투 보조금 선정 기업 수가 저희가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적은 것이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동안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욱 좀 노력을 기울이고 사업 이행 관리에 더 좀 철저를 기해서 반드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사님이 조금 생각을 달리 해주셔야 되는 게 지역 균형 발전 특별법으로 인해서
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이 특별법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5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5개 평가 항목 중에 방금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한 3가지 정도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2개 정도는 지사님의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지사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셔서 기업 유치를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체감하는 것도 있고, 또 산자부에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전북이 기업 유치, 그다음에 유치를 한 다음에 고용, 그다음에 그 앞으로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지금 타 지자체보다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시 기업 유치에 대한 방향을 다시 재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아마 그 우수 지자체 선정하는 평가 기준이 투자 유치 실적, 수행 실제로 되었는지, 또 사업이 이행 관리하는 정도, 또 수혜 기업들의 만족도 등등을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과거보다 상당히 많은 투자금을 유치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개선해 나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앙에 올라가시거나 해외에 가시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지사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은 저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아니,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전라북도에서는 대표 산업. 현재 예. 지금 현재는 농생명 산업하고 예. 탄소 수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유망한 산업은 식품 산업, 또 2차 전지,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방산까지 전북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 대표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농생명 산업이라고 하겠죠. 근데 방금 2차 전지, 뭐 바이오, 반도체,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 우리 새만금이든 완주든 전주든 많이 유치를 하고 계시지만 그게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산업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을 여기에서, 이 산업은 우리 전북에서 대표 산업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산업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들에서는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미 타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지역의 산업 기반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타 지역이 이미 소위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K 방산 하면 뭐 창원이나 구미가 선점하고 있고, 예. 바이오는 또 송도나 오송이 선점하고 있고, 2차 전지는 또 오송이나 포항이 또 앞서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후발주자로서 이것을 참 따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틈새 시장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방산,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바이오,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저희가 예, 집중 알겠습니다.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들고 나오셔서 육성한 사업이 뭐 AI, K컬처, 이런 산업입니다. 저는 그런 산업을 전북에 선점을 해서 가지고 와서 이것을 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파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파견을 보낼 때는 그 행자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전임 도지사 시절보다는 파견이라든가 별도 승인에 대해서 그게 좀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파견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파견자들이 그 파견을 끝나고 오면 성과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혹시 파견자들의 성과 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네, 이 성과 보고서가 이 보면은 조금 다소 엉성하게 되어 있다라는 좀 느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중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몇 분 거 성과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요. 사실 그 파견이 우리 전북 도민들의 세금으로 갔는데 과연 전북 특별자치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한 줄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여기서 뭐가 어쩌네 저쩌네 제가 그걸 말씀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파견이 실질적인 전북 자치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파견을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 전북대 자원봉사 센터 이런 데는 파견을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전북대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있지 않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대학교와 협력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루컬 30 사업, 또 라이즈 사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가 지금 요구되고, 또 1년에 그 두 사업만 하더라도 전북대가 거의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금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전북대에 매년 5년간 100억 원씩을 지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예산의 효율적 관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또 전북대학교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견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갈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도 저는 갈 수 있는 기관은 예를 들어서 지금 새만금청 같은 데에 대해서는 파견이 4급이 갔는데 그러면 행자부의 승인을 별도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은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걸 잘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고위 공무원인 3급이 같은 시기에 2명이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최초에 지금 한 분 가신 분은 아시다시피 이 해외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송화진 전 지사님께서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거기에 국장으로 파견 나갔다가 이제 해외 주재관으로 지방자치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영국에 파견 나가는 TO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 공모를 해서 아니 가게 그건 된 제가 것이고요.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기관 단체를 네, 거기에 3급을 2명을 같은 시기에 중복으로 3급 공무원을 2명을 보낸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 파견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간 사람을 중간에 돌려보낼 수는 없는 거고, 그 뒤에 제가 시도지사가 새로 돼가지고 도지사가 새로 된 다음에 시도지사 협의회 부회장이 됐습니다. 부회장이 되니까 회장 몫으로 가는 국장 자리가 하나가 있고 부회장 몫으로 가는 국장 자리가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을 추천을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또 우리도 시도지사 협의회 부회장, 특히 실무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예. 그쪽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하나는 조금 어폐가 있는 말씀인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가신 분이 2년짜리예요, 교육이. 근데 지사님 임기에 그걸 또 연장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게끔 해달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위 그래도 3급 공무원을 같은 단체 그 기관에 2명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셔라.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IMF라든가 지금 코로나 시절보다 우리 도민들 자영업자들은 더 많이 힘들다고 말씀들 하고 계신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부서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일자리 민생 경제과는 뭐 자영업자, 재래시장, 뭐 노동정책 등 우리 도민들의 약자와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부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이 임기 3년 동안 부서장이 5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수행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과장 인사할 때 가능하면
좀 전부를 취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우수 인력들을 승진해서 또 시장에 각 시군의 부군수로 나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이렇게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도민생활과 직결되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유능한 적임자가 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 조직 개편을 했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팀제다 성과제다 해가지고 부서가 자주 바뀔 수는 있겠지만 민생경제과는 어떤 과장님은 6개월밖에 근무를 안 하신 적도 있고요. 또 이 일자리 민생경제과에 오는 과장님들은 다 부군수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해 줬으면 하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런 방향으로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꼬치꼬치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 이번에 뭐 논란이 됐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는 사실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해서 어떤 사유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공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나 어떤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행자부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저희 뭐 법제처에다가 정확하게 질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의혹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뭐 인사가 잘했네 잘못했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한은 어찌 됐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좀 사실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같은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평가할 수 있는 문구가 아니거든요. 해서 그 조례 개정도 조속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금 다소 불명확한 부분에 관해서는 조례를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요. 예. 또 상급 단체 유권 해석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통해서 법령에 관해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또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권 해석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예, 대광법이 28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 대광법이 통과돼 가지고 돈에 플랜카드가 많이 붙었는데요.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대도시권 정의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가 주요 골자에 있습니다. 근데 대도시권의 기준에 대한 것은 뭐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자치단체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게 지금 이 법안의 중요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대광법은 전주 중심의 법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이 대도시에 아무래도 여러 교통 체계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 방사선으로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접근하는 여러 교통망이 그동안 지방비 부담 때문에 개선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도 지원 대상이 되는 대도시에 포함됨으로써 전주를 중심으로 한 같은 비슷한 생활권인 익산이라든가 완주라든가 김제 이쪽에서 전주로 통하는 여러 간선 도로들이 개선될 수 있는 예. 중요한 계기가 예, 되리라고 그-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전주에 들어오는 그게 사통팔달에 대한 그 사업인데요. 이걸 하려면 지금 뭐 전주 시정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뭐 발표한 자료에는 뭐 1조 한 7천억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방비 부담이 되는데요. 철도를 놓으면 이 대광법이 통과됨으로써 지방비 부담이 30%가 철도가 돼야 되고 도로는 50%를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 운영비는 100%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나 전주시에 돈이 없는데
과연 이게 맞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러더라도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분야고요. 다소간의 재정을 좀 재조정해서 이런 기회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해서라도 이 부분은 여러 이 도로나 철도 문제는 해결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좀 뭉뚱거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우리 전주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도에서 예산을 전주시에 내려줘도 전주시에서 지금 못 받는 실정이고요. 뭐 말씀 들어보는 거니까 확인 안 해봤지만 전주시의 저기 기체가 6천억이 넘어간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방비의 부담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대강법이 통과가 됐는데 혹시 이 국가에 있는 철도법이나 도로법에 특별자치도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차라리 그걸 개정하는 것이 더 지방비 부담도 없이 더 좋았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접근 방법도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예. 또 논의가 됐었고 또 오히려 기재부나 국토교통부는 그런 방법을 또 요구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 도에 있는 모든 도민들이 이 대광법을 28년 동안 굉장히 큰 수건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광법 통과가 갖는 그런 여러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대광법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공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겠다라고 하는 도내 국회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간 것으로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존심보다는 못 사는 전북이기 때문에 실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광법으로 인해서 방금 우리 그 사업을 하려면 근 2조 정도가 지금 책정이 돼 있고 정말 사업을 하려면 3조 정도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에 대해서 50% 운영비에 대한 50%에서 이 사업이 끝난다고 한다면 과연 지사님 생각할 때는 몇 년도나 돼야 이것이 끝날 것 같습니까? 네, 의원님이 예를 들면 뭐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예를 들면 2조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조라는 게 일시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한 5년 내지 7년 정도는 최소한 걸리지 않겠습니까? 5년에서 7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재원 분담이 이 연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우리 지방도 건설 사업에도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도에 있는 지방하천 사업도 도에 돈이 없어서 시군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광법으로 인해서 5년에서 7년 안에 대광법을 완공하겠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게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에서도 돈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다 투자를 하면 그 동북권 등 그 소멸 유기 지역 낙후된 나머지에 있는 시군들한테 가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대광법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하자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만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대광법으로 인해서 이것을 몇 년 안에 완공이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년에서 7년이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 상대적으로 그러면 동북권 등 낙후된 지역에 당연히 돈이 도에서 있으면 상관이 없겠죠. 대도시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데 인천광역시나 이런데 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전북은 특이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재원 대책이나 이런 것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유례 없이 전북을 2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익산역 유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의 같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에 있는 추정기관이나 사업소를
경기 북부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수원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만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사업으로 인해서 기업들도 오고요, 인구도 거기 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출연기관이나 사업소를 전주 외지역으로 뺄 용이 있으십니까? 이제 의원님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더 재배치하는 것을 좀 고려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미 과거에 한번 아시다시피 산림환경연구소라든가 보건환경연구소라든가 산림연구소라든가 또 이 동물위생사업소 이런 뭐 것들을 그거 이미 그 30년 전에 했던 동북권에 건데. 이미 이전이 됐고 그런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미 단행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에 있는 추정기관들을 추가로 더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사님께서는 중앙 정부나 대통령을 만나러 가셨을 때 못 사는 전북 같은 이게 그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산을 달라고 노력도 하시고 하지만 이 전북 자치도의 그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사례가 경기도 사례가 있으니 그걸 잘 한번 연구하셔서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드렸던 게 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공항은 지금 2,500m입니다. 지금 무안 공항에 대해서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또 더 우리 도민들은 더 충격이 받았는데 우리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인해서 도민들께서 이걸 하면 전북이 발전하고 이걸 국제공항이 생기면 비행기 타고 유럽도 가고 다 할 수 있는데 사실 현실은 동남아 노선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2,500m인데 무안공항이 활주로하고 지금 군산공항 활주로보다도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가 더 짧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자, 근데 무안공항이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년 걸렸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를 확장시키려고 하면 저희들도 20년은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지난번 무안공항에서 사고 때문에 이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고 또 새만금 국제공항도 활주로를 늘려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분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도 이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이제 지금 당장 늘리려면 설계를 지금 당장 또 변경해야 되고 총사업비 변경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공사를 시작하고 예. 그리고 나서 활주로 길이를 변경시키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그 노력도 같이 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기본 그러면 지사님 입장입니다. 생각에는 같이 방금 말씀대로 한다면 언제쯤 활주로가 확장되겠습니까? 저희가 뭐 노력하게 달려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개항하고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적어도 20년까지 걸릴 일은 저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한다면 제가 새만금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유럽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나이가. 지금 저도 50대 중반인데. 에,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건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은 광주 전남을 빼고 전북으로 다시 봐달라고 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런 노력을 많이 해서 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단계를 하나하나씩 밟아나가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20년 걸립니다. 해서 그것을 패스트 트랙처럼 빨리 단계를 뛰어넘든 어찌됐건 뭐니 해도 예산이 있으면 바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해서 저는 그 도지사님이 빨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진을 한번 하셔서 전라북 도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저기
공항 가는 리무진 한 번이나 타보셨습니까? 저는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타보십시오. 한번 타보시지.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6년 동안 독점면허, 한정면허를 갖고 있습니까? 그럼 법으로 못 합니까? 아니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정면허를 지금 평생면허를 갖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냐고요. 지금 대기업도 독과점을 하면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야 이거 독과점이다 법 개정해서 바꿔라 하는데 이 대한항공항 가는 리무진 버스가 한정면허이다 보니까 보조금도 도비 보조금을 안 받으니까 서비스 질이라든가 난폭 운전을 하고 경영평가 등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네, 의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도의 보조금 지급 대상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비스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회사를 이용할지 않을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승객들이 판단하고, 다행히 대한관광 리무진 아니 승객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네. 하더라도 예, 다른 업체도 제가 드리고 싶은 가기는 말씀은 하지만 이 한정면허에 대한 것을 네. 독과점을 깰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 지금 근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 이 법적으로 조금 이 당시에 이 면허 갱신 당시에 법적으로 이 대한관광 리무진이라는 회사가 이 업무 범위는 공항만으로 한정한다. 아니 그러나 저기 지사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행정가가 같아요. 아니 응? 이제 아니 젊고 추진력 있는 저기 젊은 아니, 도지사의 모습이 안 보이고 이 방금 전에 아닙니다. 공항 대광법 저기 여러 가지 지금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한 게 그 스토리가 있어요. 저 나름대로 이 스토리를 짜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게 젊고 좀 도전적인 도지사님에 대한 그 답변을 기대를 했는데 어느새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정치가 출신이 아니라 거의 행정가처럼 답변을 하셔서 참이 의심스럽고요. 지금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번에 부정 질문 제가 할 때 그 디즈니랜드 공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는 디즈니랜드를 한 적이 없다. 디즈니랜드 같은 복합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년이 지났는데 네, 이제 대규모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네. 이 복합 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최종 결실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더욱더 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민간 지원단 같은데 이런 데다가 맡겨놓고 뭐 싱가포르 가고 미국 가고 이렇게 해서는 대규모 테마파크가 유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약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지만 못 올 것은 상황이 이러니까 도민들한테 이건 못 오겠습니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 질문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들께서 치솟는 분양가로 해서 도민들의 주택, 금융부채에 대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도민들이 10년 전보다 실질적 소득이 2배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네, 실질 소득이 지금 2배까지는 안 늘어났을 거로 예, 예상합니다. 2배까지는 안 늘어났습니다. 근데 돈의 분양가는 10년 만에 2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주택법에는 분양가에는 땅값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이득금을 분양가라고 책정하고 있습니다. 땅값, 전북 자치도의 땅값의 공시지가가 2배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네. 예. 근데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뭐 자재비 올라갔다 이런 것은 표준 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얘기할 것은 아니가. 지금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4억 5억씩이라는 분양가가 10년 전보다 거의 더블이 올랐는데 도민들의 소득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잡아줘야 되는데 분양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도 지금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개 요청이 아닙니다. 있는 경우에는 열람 방식으로 그것은 지금, 회의록이고 예, 회의 이렇게 하는 회의 분양가 심사 회의 회의 자체를 공개하라는 예. 말씀이신가요? 예.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법에는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네. 근데 왜 법에 못 오게 되어 있냐? 주택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을 보면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건 주택법입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심사하는 사람들이 의결해 가지고 이거 공개합시다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는 없어요. 저는 특별자치도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민간은 분양가 심의위원회 방금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회의로 공개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청약을 신청하고 계약금 내고 그 다음에 요청을 하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양가 신청 청약 신청하기 전에 우리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를 이렇게 했다라고 공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않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법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요, 이것은 네. 의지입니다. 법령 개정이 아닙니다. 아니 입주자 선정 현재는 이후에만 지금 그렇죠. 그런 열람을 할 수 이후에죠. 있는데 이전에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의원님 말씀이시니까 예. 그거 하려면 뭐 제가 알기로는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특별자치도에가 있어서 뭐 330개 특례를 하시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해야, 아니 휴대폰 하나 살라고 해도 뭐 150만 원, 200만 원 가는데 기능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성능이 다 따져보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의식주 중에 주택만 깜깜이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왜 이 금액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알 권리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니까 우리 특별자치도만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분양가 심사 회의에 대한 공개와 회의록 공개를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여수시는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지자체도 있고 선도적으로 해야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해서 이런 금액이 되는구나에 대한 것은 도민들은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근데 이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그 주택이 예.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건 아실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분양가 심사는 공공택지고 예.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공개라는 얘기예요. 자문위원회는 민간. 심사회의는 공공택지, 저 에코시티 여기 만성동 혁신지구 이런 것처럼 공공택지는 분양가 심사 회의를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 외에 여기 뭐 지금 뭐 전주 같은 데는 뭐 여기 장동이라든가 뭐 민간이 그냥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회의록은 그 전에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중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도 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때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은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올림픽, 대광포, 국제공항, 기업 유치, 뭐 테마파크 뭐 이름만 들었을 때는 저도 너무나 기뻤지만, 그러나 과연 이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전북 자치도와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전북을 한 단계 더 발전하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 허울뿐인 속빈 강정에 불과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에 발맞춰 전북이 대한민국 대표 주력 산업의 주도권을 잡고 그 선봉에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선도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사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